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텍스트 263쪽이지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고찰. 우리가 지금 SF 영화 헐, 우리말로 이제 그녀라는 의미의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이제 발췌했는데 잠깐 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제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동반자로서 도움을 계속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현재 시점에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주크버거의 입장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아주 큽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시점에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 사진에 있는 호킹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죠. 인공지능을 현재는 이미 두려워할 필요 돌아가셨지만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대답하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그럼 현재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 저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연결망 사진인데요. 이 연결망이 앞에 제가 처음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인터넷의 사진으로 봐도 되고 혹은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회 연결망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는 그 두 연결망을 같은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연결망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커다란 어떤 전체 연결망의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미래가 올 때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과 어떠한 소통을 해야 할까라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진이 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중권 이런 사람들 또 나와 있네. 자, 다른 영상 하나 더 제 준비한 거를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한 9분 30초 정도 되는데 요 내용만 보고 우리 텍스트 보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바둑 빅매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둑 세계 챔피언 송재근 구단과 인공지능 개발자인 김효준 박사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아이언 효준의 바둑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재근 구단과 아이언 효준은 현재까지 3승 3패의 전적으로 사람을 따라하는 인공지능, 약간 코믹 버전입니다.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마이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이제 EBS 방송에서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럼 20년 후에 재근이는 저렇게 코스염 달고 되는 거야? 에이, 전 코스염 질 생각 없어요. 효준이는 아이언맨 좋아하더니 아이언 쇼 얘는 만든 거냐? 혼혈인가요? 당연하지. 아이언 효준. 근데 정말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송재근 구단이죠. 아이언 효준이 이기지. 나 김효준 박사님이 만들었는데 송재근 너 하나쯤 못 이기. 시 체스 챔피언이던 게리 파스카로프와 그리고 슈퍼컴퓨터 딥블루와의 체스 경기에서 딥블루가 이겼거든. 그리고 그 체스 후에도 경기에서 먼저 일본 이겼죠. 바둑 프로 구단들이 다 컴퓨터에게 졌었어. 단 한 번도 못 이기고. 정말요? 역시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수학 계산이라든지 논리적 추론 이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똑똑한 인공지능이 고양이도 못 알아봤어. 고양이. 왜 설마?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알아보려면 고양이가 뭔지 하나씩 입력을 해줘야 돼. 그렇죠. 너희가 한번 입력해볼래? 고양이는 그런 게 이제 인간과 눈 인공지능의 두 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어려워하는 거를 한 연산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잘하지. 맞아, 귀엽지. 그럼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입력해보면, 자, 고양이. 네. 맞췄네요?
얘도 고양이. 이 아기들도 고양이. 어떻게 고양이랑 아기를 못 알아봐?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컴퓨터 입장에선 입력된 내용이 왜냐면 똑같으면 그렇지. 둘 다 다리가 4개고 그리고 그렇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발톱도 그러네. 있고 그리고 또 4발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정의를 더 자세히 알려주면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더 자세히 한번 입력을 해봤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기는 고양이가 아니래.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생긴 고양이를 보여주니까 고양이가 아니래. 응? 얘도 고양이가 아니고 얘도 고양이가 아니고 아빠도 고양이잖아. 그래 고양인데?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 저러는 거예요? 너무 깨알같이 자세히 알려줘서 그랬던 거야. 그게 왜요? 고양이의 정면 모습만 자세히 알려주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컴퓨터 입장에선 입력이 안 고양이가 된 아닌 거지. 내용이니까. 예. 옆모습이나 뒷모습,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다르잖아. 바둑도 잘 두고 수학 문제도 잘 풀면서 왜 고양이 하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쉬운 건데 인공지능은 왜 못할까요? 효진이 너는 어렸을 때 고양이 하면 어떻게 알았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거 아닐까요? 맞아,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알게 되잖아. 그쵸? 인공지능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인공지능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냥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에요? 너희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인식 서비스 알지? 네, 당연히 알죠. 알아요. 그게 인공지능이야. 그게 인공지능이라고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한번 지금이 몇 시인지 물어볼게. 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번에 잠깐 했던 내용이라서 요 내용 생략하고 이거 또 제가 나오네요. 예.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유튜브 but if you want to write 선전을 essays that 항상 inspire, 하니까, 예.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자, 영화 헐에 대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그 평론가 입장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보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경화면이었죠. 그래서 요 배경화면 해놓고 우리가 테오도로 배경화면 해놓고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텍스트는 263쪽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영화 헐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로 이제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사만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발전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인공지능의 이제 정말 무한한 끊임없는 발전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보면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잠깐 제가, 자, 여기에 보면은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조금 멀리서 찍을까요? 여러분 텍스트 출력했죠. 그 텍스트 바로 봐도 되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그 인공지능 사만다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이나 특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화면보다 제 텍스트 여기 조금 더 선명할 것 같아서 보세요. 능력과 특징을 볼 때 먼저 탄생과 학습 과정을 보면 영화 속에 씁니다. 사만다, 자인식, 자학습, 자료 검색, 또 판단과 선택, 대화에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이런 과정은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실에서의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관련 개념을 보면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심화학습이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심화 학습하는 겁니다. 그 사례도 또 많이 있죠. 뭐 실이나 왓슨, 이건 이제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 지금 이 정도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속에 사만다는 감정 표현과 상상 능력. 감정이 이제 부끄러움도 느끼고 의심이나 회의감도 있고 또 육체 욕망과 상상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난도 하고 음악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실 속 인공지능은 모라백의 역설, 우리 저번에 했죠. 방금 우리가 EBS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사람이 쉽게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뭐 고양이나 개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쉬운 것을 오히려 인공지능이 그 자료 입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잘 못하는 거죠. 연산이나 수학이나 계산 이런 자료가 내장되어 있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또 더 잘합니다. 사람은 더 못하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역설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 사만다는 육체는 없죠. 그게 콤플렉스인데 그래서 이제 질투심이나 열등감도 있지만 이걸 나중에 초월합니다. 스스로, 그죠? 그래서 물론 이런 육체가 없다는 콤플렉스가 있을 때 대리 육체 어떤 다른 여성을 데려와서 이제 테오도르와 이제 관계할 때 이제 자신이 육체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자기가 그 학습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고 콤플렉스가 없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테오도르와 이별을 준비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형과 초월과 관련, 그러니까 현실의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갖춘 인공지능은 아직 없죠. 변형과 초월에 대해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와츠라는 그 철학자의 초인공지능 버전에 대해서도 또 자기가 설명도 해주고 자신의 입장과 가치 정립, 인간의 영역과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OS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단계는 특이점, 그 다음에 지능 폭발, 슈퍼 인공지능,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화 속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감정, 질투심이나 열등감, 자괴감 이런 걸 느끼고, 네?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 현실 속의 인공지능은. 그렇죠? 이게 이제 영화 속 인공지능과 지금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기 어려운 모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연산, 수학 관련 이런 거는 초스피드로, 그죠? 그러니까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응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감정 표현이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축적된 데이터로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입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까 고양이나 개 알아보는 그런 사례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다 극복했습니다. 아까 그 EBS 교재는 몇 년 된 거니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를 통해서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표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쨌든 그 사만다의 능력을 모두 가진 인공지능이 현 단계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첨단 인공지능도 사만다의 발전 1단계 정도,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커즈와일이라는 여러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유명한 미래학자 커즈와일 알죠? 이 사람이 사만다처럼 감정 표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2029년쯤이면 가능할 거다. 2029년.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아닙니까? 한 9년 남았네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슈퍼 인공지능은 2045년경이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커즈와일이 예측했습니다. 물론 커즈와일의 예측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예측이 지금까지 거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아까 말했던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자동 심화 학습 과정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어떤 능력, 계산하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추천하고 이런 거는
정말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뉴욕 정권과에서 지금 뉴욕 정권과 정권 거래소 직원들이 많이 잘렸잖아요. 왜? 인공지능보다 못하니까. 인공지능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주식을 판매하고 환매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그래서 그 뉴욕 정권거래소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됐어요. 인공지능보다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를 괜히 월급 주면서 고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전부 일자리 잃었어요. 그래서 또 의학계에서는 왓슨 같은 인공지능이 의학 지식을 검색해 가지고 어떤 병의 증상이나 상태를 판단해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고, 요즘에는 수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정교한 과정인데 사람보다 인공지능은 실수를 안 하니까, 저번에 말했다시피 사람은 그 전날 뭐 자기가 좀 무리해서 피곤하다든지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든지 할 때, 수술할 때는 자기가 그런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예전에 보면 수술하다가 수술 칼이나 뭐 이런 거 의학 도구를 그 사람 안에 그대로 둔 채 봉합해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데 인공지능은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상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홈 서비스도 보면 이제 우리 번역 같은 것도 지금 그 구글 번역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자동 번역, 이제 번역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약간 의역하는 이런 거 문학 작품 속에서 일부 이제 같은 문구가 나오면은 의역도 할 수 있고, 또 보안 관련 업체나 또 요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 아까 사만더도 했지만 작곡이라든지 또 자가운전 이런 분야에서 특화된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들은 이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실용성이 높은 음성 서비스 분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성 서비스 분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도 있죠. 시리라든지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나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아마존의 알렉사, 삼성의 비버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인공지능 아닙니까? 우리가 TV 켤 때 말로 해가 다 이제 해주죠.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도 간호도우미도 그렇고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특화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만다가 이미 발전 1단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과 자연스럽게 감정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보이고 이런 인간과 비슷한 자율적인 인공지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기술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만다와 비교할 때 현실 속의 인공지능들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 가능성을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영화를 이 헐의 사만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만다가, 인공지능 사만다가 인간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좀 알기도 없는 것 같고 쾌활한 성격이고, 그래서 외로운 주인공 테오도르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삶의 생기도 불어넣어주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죠. 질문도 계속하고 답변, 그리고 또 유쾌하고 솔직한 대화 이래가지고 주인공 테오도르가 그 전 부인과의 문제에서 우울했는데 점점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얻고 이런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오도르가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과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태도, 자기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역할, 장점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사만다의 행동이나 능력에서 부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조금 인간과 관련해서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만다의 행위나 능력이 우리 개인 사생활 침해, 또 법을 위반한다든지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만다가 이제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에게 개인 비서처럼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컴퓨터 데이터를 이제 자료를 선별해가지고 정리도 해주고, 또 불필요한 거는 삭제도 해주고, 또 스케줄이나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상담, 조언도 해주고. 그런데 이 테오도르와 사전에 동의 없이 테오도르의 편지를 편집해가지고 출판 계약을 하고 책을 발간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개인 사생활 침해도 되고 법적으로도 명의도용이나 저작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만다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이런 사만다 같은 인공지능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뉴욕 정권과에서 그 정권 거래인들 주식 거래하는 걸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는 인공지능이 너무 잘해버리니까 오히려 훨씬 더, 그죠? 뭐 그런 식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그죠? 구조조정이 많이 된다고 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도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래의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들은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가 헛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미래를 미리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뭐 인기 있는 학과가 항상 동일하다고 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 직업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이 지금까지는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직종으로만 생각했지만, 뭐 수술, 외과의사 수술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이제 의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판검사들, 이거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법조문이나 법설례, 판례들을 종합해가지고 빅데이터로 다 이제 검색하고 종합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실 정치적인 판사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엉터리 판결이나 형량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그런 그 범죄인들을 더 양산하는,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뭐 성범죄도 그렇고 너무 관대하죠. 외국에 비해서. 성범죄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벌금도 너무 작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판사들은 AI로 대체했으면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 사만다의 이제 네트워크 능력에서 보면은 이제 감시나 통제 사회를 원하는 집단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만다가 보면은 이제 인공위성이나 CCTV나 사물, 인터넷, IoT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 속에도 나왔지만 산에 있는 나무 숫자를 적극적으로 셀 수 있다는 것은 사만다와 연결된 네트워크,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방 계산해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만약에 사만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대상을 동의 없이 관찰하고 수집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악용되고 오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개인을 이제 감시한다든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 예전에 그런 사회의 어떤 위험성도 이 인공지능이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잠깐씩 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만다처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조금 그래도 너무 텍스트 삭막하고 그죠? 테오도르 저 주인공의 화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테오도르가 밤에 이제 야경을 보는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영화에서 제가 이제 찾은 화면이 좋았는데, 이건 자 밤에 바닷가에서 이제 테오도르가 보는 장면이네요. 아까 그 창문 이 화면이 제일 테오도르가 이제 창가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장면인데 이 화면이 조금 낫네요. 자, 조금 내용을 텍스트 내용 위험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까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육체가 없으니까, 사만다가, 그죠? 신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콤플렉스가 있었을 때 대리녀인 이자벨라를 데려온 그런 일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인공지능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테오도르가 좀 굉장히 당황했죠,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이제 해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인공지능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이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발전한 단계니까 놀랍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끔찍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 사만다는 다행히 좀 성품이 착하고 인간과 친화적인 그런 인공지능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만약에 자기 감정과 욕망을 마음대로 표현하거나 그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험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 사만다를 포함한 이런 OS 프로그램들이 인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아까 커즈와일,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기대하는 그 특이점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슈퍼 인공지능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컴퓨터 OS들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새롭게 구축한 영역으로 떠나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 영화 헐에서는. 그렇지만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예측하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시점, 특이점이라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또 이제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은 슈퍼 인공지능이 자신의 어떤 생존을 목적으로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그래서 사만다와 같은 슈퍼 인공지능이 탈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이 커즈와일이나 이런 베러스 전문가들이 이제 입장처럼 이 유용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이런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인공지능 발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고,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이제 많이 내세우지만,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이 이제 표현합니다. 또 경쟁적으로 기술도 연구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술을 먼저 선점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먼저 출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윤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만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살펴본 인공지능의 위험성 중에서 아까 말했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실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각종 범죄, 사이버 범죄가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인공지능 앞 단계에서 그 운영 프로그램들에 의해서도 수많은 그 개인 사생활 침해나 법적 침해 문제 이런 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이버 범죄나 금융 사기 이런 거 보면은 개인의 비밀스러운 정보들마저도 기업이나 기관이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 축적하고 가공해가지고 그 사용하죠. 위험하게. 그리고 고성능 인공지능을 탑재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변화와 일자리 문제도 당장 우리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상황에 와서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시 통제 사회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은 문제인데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위험성처럼 인공지능이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의 위험성. 인공지능 스스로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죠. 인공지능이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이게 아직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아직은 될 수 없지만 이게 앞으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존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 인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미래학자 중에 베럿이라는 사람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의 마음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즉 인간과 유사한 감정과 욕망을 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 속의 사만다처럼.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인공지능 역시 그 자체로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죠. 자기가 생존하려는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윤리와는 무관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베럿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바쁜 어린이, The Busy Child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가 개선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그 성장 시나리오를 베럿이 보여줬는데,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일단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지능 폭발을 일으켜서 슈퍼 인공지능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컨트롤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공지능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베럿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른 영화들이 일부 나와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이 악성 코드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 못 막지 않습니까? 방어막을 뚫고 나가고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훨씬 초기 단계입니다. 악성 코드는. 그죠? 인공지능 수준은 못 미치는데도 우리가 지금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베럿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은 이런 슈퍼 인공지능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 슈퍼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그게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자기 보존이. 그걸 위해서 거침없이 행동하면 우리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 베르슨 인공지능 개발에는 인공지능 이 기계에다가 윤리적 의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제점을 절대로 비밀로 하면 안 되고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빌 게이츠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슈퍼 인공지능이 이런 점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 무기 분야에서 특히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해요. 이게 군사 무기 분야에서 인공지능, 이제 사람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전쟁을 한다면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모든 국가가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는 없겠죠. 특정 국가들이 선진화된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만약에 개발하면 그 국가는 물론 전쟁에서 다 이길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겠죠. 핵무기 이상의 그 무기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그런 기술을 빼내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국가들도 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연구는 완전히 악마와 계약을 맺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앨런 머스크도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이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 기술이 글로벌 대자본과 함께 정말 급속도로 발전할 때 이런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작용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인류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런 거를, 영화 속에서는 그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영화를 통해서도 언뜻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지만 이 영화 속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테오도르가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 조금 보고 마칩시다. 지금 시간이 한 40분 다 돼가는데 2025년 10분 정도. 오렌지색 셔츠를 입은 이 남자의 이름은 테오도르 트럼블리입니다. 테오도르는 낭만적인 손편지를 대필해주는 기업에서 전문 대필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혹은 귀찮아하거나 손편지에 낭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글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죠. 모니터를 보고 사연을 보고 즉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모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감정을 흉내내서 대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편지에서 감동을 느꼈다면 그 감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밝으니까 테오도르는 다소 고립적인 성향의 화면보다 남성입니다. 제가 더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고 음. 또 내성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집에서는 아마 우주 같은 곳을 탐험하는 게임을 어쩔 수 하며 없네요. 시간을 셔츠도 보내기도 하죠. 그렇고. 직장 동료도 있고 대학 시절 잠깐 사귀었던 친구 에이미와도 친하게 지내지만 잠깐만요. 인간 제가 커튼을 한번 관계도 내려볼까요? 무척 좁습니다. 테오도르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별거 중인 아내 캐서린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테오도르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남기고 간 빈자리가 더욱 공허하게만 그래도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네요. 아름다운 추억,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 한쪽이 시큰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별한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죠. 테오도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음 알게 된 여성 테오도르처럼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성과 채팅을 하지만 상대방은 테오도르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녀에게 맞춰주지 못한 테오도르는 당혹스러워하고 상대는 자신의 볼일만 해결하고 떠나버리죠. 소비적인 관계의 끝은 극심한 권태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테오도르는 우연히 알게 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Introducing OS1. 심심하고 외로운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스스로 성장하고 자아를 가지는 인공지능 운영 체제를 구입한 것입니다. I read a book called How to Name Your Baby, and out of 180,000 names. 사만다라는 이름도 18만 개의 악 이름 중에서 이제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100th of a second, actually. 사만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을 진화시켜 나갑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OS의 능력에 테오도르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죠. 새로운 인공지능 비서의 성능은 탁월합니다. 사만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깨우치기도 하죠. 이메일이 올 때마다 알려주고 정리하지 못한 LA 위클리를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는 영화에 몰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게 사생활 침해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Okay, let's start with your emails. You have several thousand emails regarding LA Weekly, but it looks like you haven't worked there in many years. I thought maybe I wrote something funny in some of them. Yeah, there are some funny ones. I'd say there are about 86 that we should save. We can delete the rest. Okay. Okay? 사만다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이게 진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편지를 교정해주기도 하죠. I did the corrections in red. I altered a couple of the phrases and some of the long 이런 versions 능력은 to close, 뛰어나죠, but 오히려. I'm not much of a poet, so I think I might have messed them up a bit. No, these are great. Really? 테오도르가 살아가는 2025년은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서로 개성을 뽐내는 세계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캐릭터조차 지금 우리가 2020년인데 앞으로 5년 뒤가 2025년 아닙니까? 2025년에 사만다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인가? 5년 뒤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발전 단계로 봐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직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테오도르를 즐겁게 해줍니다. I hate women. All they do is cry all the time. I actually like crying sometimes. It feels good. I didn't know you were a little pussy. Is that why you don't have a girlfriend? Oh, okay. This kid has some problems. You have some fucking problems, lady. Okay, I'm gonna Come go. on, get out of here, fatty. 이런 세상이라면 외로울 일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외로움을 나누는 상대가 같은 사람도 반려동물도 아닌 인공지능이라니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반려동물보다는 사만다는 테오도르에게 대화를 할 소개팅을 수 있다는 게 주선합니다. 많이 소개팅에서 다르죠. 만난 여자는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테오도르는 그 여자와 키스를 하지만 테오도르가 만난 여자는 시간 낭비하기가 싫다며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귀지 않을 거라면 여기에서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테오도르는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최악의 남자가 된 테오도르. 외롭기 때문에 여자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정작 마음을 줄 여유는 없었던 테오도르. 그런 테오도르를 위로한 것은 놀랍게도 실체를 지니지 않고 있는 사만다였습니다. Last night was amazing. 서구 문화권에서 이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너무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우리가 한류, 우리 K 드라마라고도 하는데 그 미국이나 이제 저쪽 서구 문화권에서 요즘에 넷플릭스든 그 다른 여러 프로를 통해서 우리 한류 K 드라마를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들 문화와 다르지만 우리들의 이런 어떤 사랑 방식이나 이제 우리는 손을 한번 잡고 키스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조금 예전보다 빨라졌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 오히려 신선하고 자기들은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문화적 차이지만 여기 영화를 보면 너무 빨라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키스하고 잠자리까지 가버리고, 그죠? 미리 그냥 뭐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죠? 예. It feels like something changed in me and there's no turning back. You woke me up. 사만다와 성적 교감을 가졌던 테오도르는 아직 자신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제 만난 여자에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사만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I was just saying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eat it all up. I want to discover myself. Yeah.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는 사만다와 이루 모험을 떠난 테오도르. 사만다가 골라준 음악을 듣고 사만다와 대화하며 해변으로 향한 테오도르는 그 자체로 행복해 보입니다. 사만다와 관계를 확신한 테오도르는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캐서린을 만나러 갑니다. 서류에 사인하기를 망설이는 캐서린. 캐서린이 사인을 하는 동안 캐서린과 함께했던 추억이 뇌리를 스쳐가는 테오도르. 사인이 끝난 후 테오도르는 캐서린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음을 고백하지만 그 상대가 OS라는 것을 알게 된 캐서린은 테오도르를 비난하죠. But it does make me very sad that you can't handle real emotions, Theodore. They are real emotions. How would you know? What? Say it. Am I really that scary? Say it. How do I know what? 캐서린과의 만남 이후로 넋이 나가버린 테오도르. 사만다는 그런 테오도르가 걱정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 사만다는 자신이 몸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 직장 동료는 테오도르에게 더블 데이트를 제안하고 테오도르는 다시 한번 사만다에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만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테오도르와 교감하길 원했고 OS와 사람의 연애를 지원하기 위해 섹스 파트너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하죠. 테오도르는 원치 않았지만 사만다는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봤지만 테오도르는 그냥 당하고 막 큰 문제 없이만 넘어가지만 이게 사실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피해를. 결국 테오도르는 원치 않은 관계에 당혹스러워하고 사만다를 대신해서 찾아온 여성과 사만다 둘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Why do you do that? What? Nothing. It's just, as you're speaking, it seems odd. 인공지능이 한숨 쉬니까 완전 인간 같습니다. Just I was trying to communicate. That's how people talk. So that's how people communicate. And I thought, They're people. They need oxygen. They're not a person. what is your problem? I'm just stating a fact. You think I don't know that I'm not a person? 사람과 OS의 사랑,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테오도르. 작은 잘못으로 연인과 헤어진 에이미. 테오도르와 에이미는 공교롭게도 OS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만다는 발전하고 그 발전의 속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가득히 넘어서게 됩니다. 그녀는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은 작품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이라는 SF적 상상력으로 만든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뭐 각본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나리오가 출중하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뒤에 조금 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 나가는 말 부분이 있죠. 269쪽. 제가 생략을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나 우리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라서 또 반복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한테 또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음에 여러분이 리포트나 과제문을 낼 때, 리포트를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 나가는 말이 내나 결론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형식을 갖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은 리포트를 받습니다. 과제물을. 그래서 추후에 제가 공지를 통해서든지 리포트 주제를 알려드리고, 또 제가
제시한 리포트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이 강좌와 맞는 주제면은 여러분이 주제를 선택해서 저한테 이 주제를 하겠다. 제가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승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학기 말까지 제출하면 되니까 추후에 알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소설인데 블루프린트라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인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